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폭락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에이펙 경주 10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여기 가시냐? 그때 답을 했던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된 거죠. 시진핑과의 회담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그곳에 갈 것이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해석이죠. 그곳은 경주를 의미하죠. 그곳 기분이 나쁘지만 안 가면 안 되겠죠? 라는 얘기. 안 갈 수는 없겠죠? 라고 저한테는 들리고요. 또 하나의 해석이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는 싫은데 안 만날 수는 없겠죠? 라고 저한테는 들려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제 관세 폭탄, 그 다음에 유예도 몇 번을 했죠. 지금까지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한두 번 속지, 세 번, 네 번 계속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 그대로 추가 관세가 100%가 되고 이제 히토류를 수출을 서로 통제를 하고 정말 이렇게 정면 충돌하게 되면 미국, 중국 둘 다 이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미국, 중국 말고 나머지가 승자가 되는 구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걸 원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정말 그걸 원할까요?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면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 모두 양국 국가의 정상 아닙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 시진핑 이제 원래는 이제 경주에서 같이 볼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되더라도 한국에는 방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 주석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서 아마도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가서 만나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지. 지금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근데 그 전에 SNS 트루스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미디어에서 그러면 왜 시진핑 이제는 안 만나도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그러면 왜 했겠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히토류는 지금 전자제품, 반도체와 함께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건 너무나 그 중국이 이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요거 수출 통제하겠다. 이거 발표를 딱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을 했겠죠.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거다. 2주 뒤에 원래 만나려고 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이후에 이제 좀 공포가 시장에 찾아왔었고요. 11월 1일자로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겠다.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거듭 비판을 했습니다. 뭘 뜻할까요? 저의 해석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는요, 미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인 거예요. 이 전쟁 아닙니까? 핵폭탄을 중국에서 먼저 선제로 이 기습적인 타이밍에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걸 막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응 일단 발표하는 거죠. 받자마자 우리도 그러면 100% 추가 관세 너희들 다 물릴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근데 이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히토류 수출 통제 중국에선 완화하겠죠. 미국에서 진짜 여기에 이제 묻고 100% 더블로 추가 관세 정말 부과를 시킬까요? 유예를 또 하거나 인하를 하겠죠. 소프트웨어 통제 완화 하겠죠. 어떻게 이게 정말 그 치킨 게임에서 둘이 부딪히는 순간 이제 정말 둘 다 명상을 입고 어떻게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저는 이제 질문이 이거죠. 왜 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과거에도 지금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먼저 피한다, 뭐 겁쟁이다 이런 밈도 돌아다녔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미 다 올해 내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데 왜 수십조 원의 금액이 이제 선물에 이제 그 위아래 베팅하는 사람들의 돈이 왜 이 크립토 시장에서 청산이 됐냐? 왜 아수라장이 이렇게 됐을까요? 실은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경제 주체들이 좀 투자를 결정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이 바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 빚을 지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제 옆에서 댕강댕강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걸 보고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동시에 출구를 이제 화재 나면 그러잖아요. 동시에 출구 밀리다가 이제 다 같이 아수라장 되는.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건요. 누구와 잘하는 게임이냐? 감정 통제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들, 이분들에게 유리한 게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정 통제 능력, 이걸 뭐 저만의 언어로는 뚝심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뭐 이제 IMF 총재든 뭐 노벨상 수상자건 누가 뭐라 뭐 하버드 교수가 나한테 만나서 너 비트코인 그거 하면 너 제정신 아니고 뭐 미쳤고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나는 내 길 뚝심 있게 간다. 이런 분들이 투자해도 잘할 수 있어요. 뚝심은요. 제가 봤을 때는 선천적인 부류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외골수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뚝심이 있어서 그냥 뭐 옆에서 하든 말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부류가 있는데 반면에 후천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면 후천적 이 뚝심을 우리가 길러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공부, 확신, 경험의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쌓다 보면 뚝심이 없었던 게 생기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제가 낙관론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주에서 10월 31일 트럼프, 시진핑 이 두 주석 간의 두 대표 간의 만남이 불발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불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악의 상황, 뭐 미국에서 100% 진짜 관세를 중국 모든 제품에 부과를 할 것이냐, 중국에서는 히토류 통제가 정말 수출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시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확률은 전 낮게 봐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아까 지금 저 얘기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여기서 더 길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최악이에요. 왜 길어지는 게 최악일까요? 관세 전쟁이 지금 1년 내내 계속되는 거죠. 사람들의 피로감. 이건요, 관세 전쟁, 관세율이 어떻게 되냐 마냐는 한 국가에서 이제 그 기업의 대표들 있잖아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은 정말 죽어나는 지경이죠. 왜냐하면 또 여기서 환율까지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 관세 전쟁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불확실성의 증대. 이게 계속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위험 자산을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사람은 확실한, 예전엔 그게 미국의 달러, 미국의 국채였는데 지금은 이게 금, 이게 혹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갔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은 안전자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 동시에 숙제가 조금 덜 되신 분들에게는 위험자산인 거예요.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즌 종료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큰 랠리, 요게 뒤로 더 미뤄지는 거예요. 왜 이게 최악이냐? 여기서 또 우두두두두 하면서 또 탈락합니다. 제가 디스코 팡팡이라고 얘기 드렸죠. 계속 흔들고요. 10분, 20분, 30분. 이제 곧 끝나겠지 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한 바퀴 돌려버리네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저 난간 붙들고 있어도 한 명씩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뭐 이제 올림픽 뭐 이제 32강, 뭐 16강, 뭐 이제 내년에 월드컵도 하죠. 8강, 4강, 준결승, 결승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실은 극소수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전이라 보시면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극소수의 그럼 누가 살아남을까요? 참고 이겨내는 것은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필수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신에게 감사를 드리면 될 것이고 후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영역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요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참고 이겨내는 능력, 자기만의 뚝심, 믿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런 분들의 정말 극소수, 이분들은 또 이게 가능해질 겁니다. 성공을 거두실 수가 있겠죠. 제이미 쿠츠라고 있습니다. 리얼 비전, 그 라울 팔에 있는 회사에 소속된 친구입니다. 이분은 이번 급락은 단기 충격에 불과하다. 게임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과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 뭐 이제 광기, 뭐 탐욕, 이게 와서 지금 뭐 거품이 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 추세 변한 거 하나도 없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블록체인 인프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은행들, 아니면 이제 뭐 핀테크, 아니면 전통금융, 자산 그 증권사, 운용사들 지금 다 도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세 지장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누가 깨졌다고 하냐? 여전히 유효하고 주요 레이어 1 블록체인 이런 뭐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 저기 뭐 아발란체, 뭐 그 카르다노 이런 친구들이죠. 기술 성장 베타로서 입주를 키우고 있다. 리스크 재조정일 뿐 시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하루에 롱 포지션, 이제 가격 오를 것이다에 베팅한 사람 돈, 이게 하나로 지금 또 환율이 올라서요. 23조 원이 하루 만에 청산이 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쇼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조 될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정말 뭐 피가 흘러서 막 이제 차고차고 흘러 넘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지난 주말 하루에 청산된 금액이 어떤 사람은 뭐 15조다, 어떤 사람은 30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에서 무기한 선물 청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PI가 1초당 한 건만 반영되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 근데 뭐 1초당 한 건만 이제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막 거래가 몰릴 때는 뭐 수천 건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다수의 청산이 동시에 발생해도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청산 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다. 근데 이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21년도 중반부터 API 제한을 통해서 청산 리스크 규모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10조, 20조, 30조가 지금 청산된 것도 한데 여기에 뒤에 공이 하나가 붙으면 사람들 이 선물하겠습니까? 다 도망가니까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뭐 마진 거래,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기관, 이제 개인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 전 세계 이제 그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 맨날 입만 쳐다보는 게 빚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암호화폐의 시장의 투심이 작년 여름 이후에 추락이다. 작년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8월 5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 한다는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처음으로 막 이제 올릴까 말까 하면서 그때 이제 공포가 극에 달했었죠. 그때 수준으로 지금 투심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대중 심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제가 그때 작년 8월 달 그 추억의 가격 제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이 7,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대비 거의 뭐 1억 가까이 쌉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그때 320만 원. XRP도 630원이었습니다. 500원, 600원, 700원. 제 동생이 계속 얘기했던 500원, 600원, 그 600원에 얹혀져 있었던 XRP네요. 지금 생각하면 뭐 다시는 돌아가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추억의 가격이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식도 그렇고 또 아서 헤이즈는 코인이 그렇게 더 이제 알트코인들이 흘러내렸던 이유가 크로스 마진 포지션에 연동이 돼 있던 담보 자산이 자동으로 청산이 됐었다. 그래서 코인이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봇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알아서 팔아버린 거겠죠. 수익을 보시려면 실은 그게 어떤 자산이 됐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1년에 코인 시장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최고의 매수의 기회 그리고 매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와요. 이게 이제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8년 1월달 박상기의 난이었죠.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고요. 2020년도 3월달 코땡땡 뭐 코로나 위기 정점에 있었던 그때 이제 순간 비트코인이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났던 기억이 납니다. 21년도 5월달 석가탄신 이래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8%로 제가 기억을 하고 뭐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24년 8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24년 12월 아시죠? 계엄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이네요. 이럴 때 안 산다면 도대체 언제 살 수 있을까라는 뭐 저는 이제 의구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락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지적을 누가 제기를 했습니다. 호환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제이콥 킹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막 벌어졌지만 시장은 원인을 트럼프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발언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런 발언은 예전부터 있었지 않냐.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진짜 폭락의 원인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일부 내부자들이 이거 알고 있었어. 사전에 인지하고 숏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인이 발표가 되면 다음에 하락이 했을 때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핵폭탄이면 그 다음은 수소폭탄이다. 지구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겁을 잔뜩 주고 있네요. 지금 매수한 사람들 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암호화폐의 가치는 빠르게 증발할 수 있으며 하락 속도가 상승 속도보다 훨씬 가팔라질 수 있다. 함부로 사지 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제이콥 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제 피터 시프의 젊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립토의 비관론자, 거의 뭐 염세주의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했던 대표적인 발언 제가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코인을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올해 25년도 비트코인이 1만 달러 더해서 3만 달러가 아니고 1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1,00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실제로 있습니다. 25년 1월 달에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결국 비트고 크립토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터 시프도 떨어질만 하면 나와서 야 니들 내 말 안 듣고 금 안 사고 너희들 비트코인 샀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빨리 팔어. 여기서 더 반토막 또 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좀 느낌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폭락의 원인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마치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부자들이 이 모든 걸 알고 숏 포지션을 취했어. 너희들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괄호 열고 닫고죠. 이 사람의 주장은 그래서 실제 원인, 야 이거 나오면 진짜 완전 끝이야. 이 세상 멸망하는 거야. 지구 멸망이야 라고 겁을 잔뜩 주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크게 코인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이 얘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피터 린치.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저는 이것을 어디 벽에 붙여놓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숙제가 완료가 되어 있으시고요. 옳은 선택,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그냥 계속 비나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땡땡 코인을 풀매수 하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중간에
이런 일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비관론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뺏기는 걸까요? 한번 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피터 린치에 의하면 비관론을 무시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관론의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질문 이렇게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관론의 마음을 뺏기고 패닉스를 하고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낙관론을 꾸준히 유지를 하는 사람들, 이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겠죠. 왜냐하면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이거든요. 갑자기 제 능력과 실력도 한번 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남자의 외모는 재능에 반비례한다. 마인 회장, 명언이라고 하던데 제 재능이 조금 부족했던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웃으시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농담이고요. 이 얘기 또 가져왔어요.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답니다. 안 보이는데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죠. 일반 사람들은 보여줘야 그때야 비로소 믿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안 믿는다. 제가 보니까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가짜 믿음,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핵심은 평소에 분위기 좋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있죠. 요때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판가름하기 굉장히 좋은 거. 굉장히 큰 위기가 딱하니 닥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표현력, 그게 말, 행동 혹은 태도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고 저는 봐요. 코인 투자가 이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슬리퍼 신고 이제 추링 하나 메고 한번 좀 한 바퀴 돌아볼까 하시다가 이제 마라톤에 지금 다 같이 뛰어들고 계신 분들, 저도 그랬고요.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코인 접으시고요. 다른 걸로 하시면 전 진심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 화살을 본인한테 쏘셔서 본인의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도 지금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앞으로 더 디지털화 됩니까? 더 토큰화 될까요? 확실히 될까요? 그러면 왜 흔들리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19세기의 주요 세상의 핵심 인프라가 뭐였냐? 철도망이었어요. 철도망. 20세기가 인터넷망이었어요. 21세기는 인터넷망 위에다가 블록체인망을 전 세계에 지금 깔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제한도 없어요. 물리적인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블록체인망은 디지털 세계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여기 이미 지금 엄청나게 깔아놓고 있거든요. 사람들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주요 은행들 맨날 스테이블 코인 보내고 CBDC도 이제 좀 뒤로 밀렸지만 나중에 나오겠죠. 모든 걸 토큰화 한다면서 토큰화가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코인 투자는 21세기 디지털 가치의 망에 베팅하는 거예요. 21세기는 아직도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오고 뭐 크립토 블록체인 혁신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종이 돈 쓰고 이제 뭐 도장 찍고 이런 시대는 앞으로 이제 추억이 되겠죠. 저 공중전화 박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가끔 가는 우체국 뭐 택배 보낼 때 가시겠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월가의 탐욕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판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다 짜졌다라고 보십니까? 공부를 깊이 있게 하시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요, 역사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보다 앞장서서 먼저 프론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사재기가 가능했던 유일한 자산이 코인인 거 아십니까? 일반인이 기관보다 먼저 이렇게 뭐 유망 자산을 샀던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개인들이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여전히 많이 들고 있으면 뭐 ETF 기관들 요새 좀 많이 들어왔죠. 순순히 이 개인들이 기관들에게 그 물량을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죠.
그러니까 온갖 악재와 롤러코스터와 뭐 블랙스완과 뭐 관세 핵폭탄과 정신을 못 차리게 날리는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원래 한 3분이면 멈춰야 되는데 3시간을 돌리면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게 뭐다? 요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물량을 토해내면서 그냥 나 모르겠다 패닉스라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들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요게 나와줘야죠. 그거 누가 가져갈까요? 기관들이 가져가겠죠. 나중에 국가들도 가져갈 겁니다. 지난 수년간 수고, 고생 많이 하셨던 거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요게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 이게 저 멀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식과 믿음을 꾸준히 쌓아가시고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오가 돼 있는 분만 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제 원망하고 뭐 남 탓하고 나는 더 떨어지면 밑에서 더 죽겠습니다. 그것도 경험이에요. 경험을 쌓으시고 인내는 필수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